손육 선생하고 29년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깐깐한 성격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 좀 들었는데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좀 공살 맞지. 뭐 관절이 쑤시고 배가 뒤틀리고 딱국지를 닷새를 계속하고 뭐 하여튼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보다도 그게 오히려 네, 그걸 아주 하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사랑방과 함께하면서 여유 좀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때야말로 좀 어렵다 이럴 때야말로 그 자기 일에 대해서 맡은 바 끝까지 책임을 지는 100% 처리하는 장인 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그렇죠. 뭐 조그만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예. 거기다 지극히 정성을 퍼붓고 네. 온 정력을 퍼붓고 거기다 혼을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철저한 프로 의식이 요즘에야말로 진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방 손님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통신시설 이용하는 건 그거는 염려 마십시오. 내가 상무님한테 그냥 단단히 부탁을 할 테니까. 그 저 대리는 어떻게 그렇게 수완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픽픽 돌아가요? 네, 저 대리 오늘 술 한잔 살 텐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마 그러는 아마 한 수 더 뜨실 겁니다. 오, 원더풀 하실 거예요. 네, 배우 오현경 씨를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앉으세요.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뵌 지도 오래됐는데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네, 오늘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 지내셨습니까? 그 지내기는 뭐 잘 지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좀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네. 자주 뵙지 못했죠. 뭐 강의도 하셨다고요? 아니 그 뭐 저희 몸 아파서 이제 쉬고 있다가 예.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쉬고 있다가 몸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듯해서 예. 그 뭐 좀 이렇게 학교 가서 조금 애들을 좀 가르쳐보고 그랬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손자병법의 한 모습이었는데 네. 그 저기와는 달리요. 강단에서는 아주 굉장히 좀 깐깐하셨던 모양이죠.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맞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저 이렇게 깐깐한 데가 좀 있죠. 네. 예. 원래 그러신데 뭐 강의 또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학생들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좀 깐깐하게 하니까 예. 뭐 좀 까다로워. 저 제가 하면은 애들은 이제 재밌게 듣다가 성적을 받아보고는 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강의를 하셨어요? 아니 그 강의야 저 뭐 내 본래 직업이 예, 배우니까 연기. 네. 말 화술에 대한 아. 뭐 이론적인 게 아니고 내 체험에 의한 화술. 우리 오현경 씨의 고집은 절대로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텔레비에서 아까도 손자병법인가 거기 나와서 얼마나 사근사근하세요. 덤벙덤벙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깐깐한 성격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 좀 들었는데요.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남들도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가 어릴 때는 상당히 그 사교적이고 뭐 지금도 사교적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전부 몰아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좀 동네 좀 뭐 나가면 막 전부 다 금방 사귀고 사람들을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차차차차차차차 내 자신이 정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강단에서나 또 일반적으로 보통들이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셨는데 조금은 이제 유해지셨다는 말씀 같거든요. 부인 뭐 잘 아시죠, 여러분? 윤소정 씨 부인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요
지금 언제 했어? 29년인데 결혼한 지 훈육 선생하고 29년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야단 맞고 쥐 듣고 엄하고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아주 그 유교 사상이 철저하고 좀 남존여비 같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수저를 내가 먼저 들어다 물론 애들이 먼저 들어도 안 되고 식탁에서. 네. 지금요? 지금도요? 네. 아빠 든 다음에 그럼요. 엄마, 그다음에 아이들. 예, 그리고 먼저 일어날 때도 무슨 이유로 먼저 일어난다. 뭐, 하여튼 들어오면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야단 맞죠. 그거 아이고 참 그 예를 든다면 어떤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 작년에. 그 사람은 아주 철저하고 도덕책에 나오는 철수 같고 저는 뭐 삼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마시도 어떻다. 그다음에 문 단속 안 한다. 불 단속 안 한다. 물. 꼼꼼하고. 돈도 절대로 무리하는 게 없고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예, 않고. 대인 관계도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현경 씨를 얘기하기를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가라고 할 만큼 철저히 그 자기 치가 위주가 아니라 남을 폐안 생각하고 폐 안 끼치는, 끼치고 절대로 신뢰 안 예. 되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로 기억되는데 그때 나오셔서 저는 솔직히 못 봤는데 저희 자기 남편 은근히 저렇게 되면 칭찬인데 네, 은근히 올라. 그 팔불출이네. 좀 듣기 민망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닌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뭐 여기저기 참견 다 하시고 아니 좀 제가 동네에서는 좀 좋게 말하면 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예. 대부분 남들어서 좀 공사를 받죠. 동네에서는 어떻게 동네 다니면서 맞아요. 제가 동네 요즘은 이제 아프니까 동네가 우린 저 설해마을이라고 예, 여기 저기 예, 예. 저 사는데 거기 아주 그래도 좀 우유는 상당히 부촌이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 밑으로는 좀 정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부촌은 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짜 사는 동네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내가 목욕탕도 자주 다니고 뭐 좀 슈퍼도 제가 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 분 들으시면 뭐라 그러겠네. 거기 저 가스 배달하는 집이 있어요. 예. 가스 참 그 파는 집이. 그 오토바이다가 이렇게 실는데 그 길이 좀 좁습니다. 그 설해마을 그 골목 길이. 차를 한 대 세우면은 이게 교행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좁은데 이 오토바이를 자꾸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들고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탁 실기 좋게.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지금 나오라고 그랬지. 근데 왜요? 그래서 이제 나와봐 이래 그랬더니 왜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게 좀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긴 이 사람아 이렇게 놔도 먹고 살잖아 이렇게 놔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니까는 길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넣는 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실을 수 있는데 되는데. 왜 이렇게 하겠더니 머리 긁적긁적 하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구의원이나 뭐 동직원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래 가서 뭐 그 사람들은 정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야죠. 또 그 동네에 교육 공무원이 산다든가 기량 공무원이 산다든가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배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관섭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길에서 누가 젊은 애들 담배 피면은 이놈들 그러고 야단치면 될 텐데 한번 또 혹시 또 칼이라도 들고 다니면 어떡하나 하고 가가지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목사님도 교회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길에서 그걸 잡고서 못하게 해야지. 참 언제부턴가 도덕과 예절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가 높은데 우리 오 선생님 같은 분 그런 어른들이 많으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다니신다 그래서 지갑도 아주 거의 빈 채로 다니시는데. 비어요. 돈 많아요. 돈 얘기하는 거지. 지갑도 뭐 지하철 그거하고 뭐 거의 좀 줘보세요. 왜 지갑을 나가서 줘보세요. 나 지갑도 좋은 건데 이거 이거 외제 지갑인데 아내만 보면 돼. 돈은 많은데 왜 지갑을 그렇지. 아유 지하철 자꾸 운전면허증, 공중전화카드, 핸드폰이나 비퍼 이런 것도 안 갖고 다니신다 그래요? 그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신용카드 같은 거는 왜 안 가지고 다니냐면은
어떤 때는 글쎄 나 아직 필요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아. 그건 외상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없으면 안 써야지 그 뭐 외상을 자꾸 뭐 하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소리 칠 거 없어. 부부가 한 사람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난 그거 자랑으로 안 삽니다. 왜냐면 다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거 써요 하나.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 선생님 하면 그 텔레비전이고 그 전성시대가 대단히 길었던 걸로 알고 그 출연 교섭도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광고는 또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그 광고가 안 들어와서 안 했어요? 어떻게 그거는 무슨 저기 모집에? 내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처음 한번 저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왜냐면은 오해를 하셔요, 전부들. 뭐 광고가 무슨 뭐 나빠서 안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그 광고 회사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그냥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대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고 공적으로 이제 처음인데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전 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회로 나와서 연결이 됐는데 저희가 그 KBS 개국하면서 첫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방송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연출하시던 분들은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그때 탤런트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그냥 배우로 출연을 하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민방이 생기고 그 민방이 생기니까는 뭐 이상한 그 뭐 좀 상업적인 그런 저 드라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괜히 내 자신이 괜히 그 상아탑에서 이제 뭐 하던 그런 것이 무너지는 뭔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러다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뭐 좀 그때 좀 젊은 때 잘 모르는 속이로 그리고 내 위로 텔레비전 선배는 안 계셨으니까 그냥 배우 선배는 계셨지만은 네네네. 텔레비전 선배는 그래서 돈 벌고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을 때 돈 벌고 이런 거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광고를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뭘 지키는 게 있어야 되겠다. 광고가 싫고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뭘 하나 지키는 거를 뭐를 정할까. 그러다가 이런 상업방송에 출연을 하더라도 내 얼굴을 직접 하는 거는 요거를 내가 안 하는 거로 정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보루를 남겨. 네, 그래서 그걸 여태 지키고 있는 것 뿐이죠. 네. 다른 뜻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아직 진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고요. 최소한의 순수성을 고집하시고 또 남들이 잘못하는 건 못 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 방송계에서 좀 어떻게 좀 손해 볼 때도 있지 제가 않습니까? 글쎄 어떻게 하다 참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만 전 배우 생활한 데 대해서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싶었고 그게 사실은 꿈이라고 꿈이었죠. 그게 뭐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배우가 됐는데 그 성격적으로는 이런 생활 참 안 맞는 데가 좀 있죠. 예, 좀 부닥끼고 뭐.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생활하면서 잘 모르시지만 시청자들은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딴 프로 하겠지 했지만 저는 아주 오래 쉰 게 한 3번 정도 돼요. 중간에. 한 번에 한 1년 이상. 그런 네. 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으시니까 그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섭외가 안 오면 안 하니까. 근데 섭외도 안 오면 안 하고 한 번은 조금 무슨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미움을 사서 그래가지고 저를 의식적으로 이제 대학을 그런 알린 것도 적도 있고요. 있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뭐 가서 나 놀고 있으니 배역을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수도 거고.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찾을 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1년도 있거든. 거의 2년 가까이 쉰 적도 있고 한 3번 정도 되죠. 그럼 가정으로서 그럼 생활비를 갖다 그게 줘야 문제. 되는데 그게 문제. 돈하고는 좀 그러니까, 모르신 분 같아요. 제가 이런 네.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만 제가 조금 뭐 그렇게 큰 부잣집은 아니지만은 네. 다 몰락했지만은 제가 잘할 때는 넉넉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뭐랄까 돈의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걸 아까도 뭐 잘 몰라가지고 네. 돈을 꼭 벌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다고요. 실감을 못 네. 느끼셨군요. 그러고서 그냥 좀 뭐랄까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딱했던 거예요. 딱한 게 답답했겠지. 네, 답답하시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미안해요. 젊은 나이에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옷 장사를 뭐 다르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원래 그 양장점을 디자이너. 했었어요. 네. 그 어깨너머로 본 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했는데 그걸 꽤 오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생활 유지를 했죠.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미안하시- 마누라 덕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거짓말씩 부리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요. 그래서 부분이 이게 성격이 그래서 맞는 거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두 분의 만남을 그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 인연을 또 부인께 글쎄, 그건 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아니,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인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만난 거 이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네. 아, 오영경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방송국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 나한테 두 분이 같이 탤런트가 됐을 때인가요? 그렇죠. 같은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연구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르치러 들어온 선생님이었고, 이미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네. 일기생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오영경 씨가 저를 이렇게 눈여겨 보고, 선생님이 예, 그러고는 이제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소정이를 좋아한다. 이제 그러고 다녀서,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방송국에 가니까 오영경 씨 소속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치가. 그거 없으면은 서운하고 있으면 뭔지 든든하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겠겠어요? 지금 연극 대사를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프로포즈 한 거 치고는 작전이 아주 묘했는데요. 예? 그 사실인데. 그건 사실인데 왜 그랬냐면은 예.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신인이었고 그러니까는 그 좀 뻔뻔스럽죠 좀 이게 좀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아.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농동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 우리 또 잘 아시지만은 우리 배우들이야 농담 그 참 농담도 좀 진하게 찔하게 하고 하고, 뭐 예. 같이 웬만한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뭐 깜짝 놀래죠. 그렇죠. 뭐 후배들 이렇게 뭐 어깨들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그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 실수할까봐 이렇게 본인한테 미리 얘기 이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버티려놨어. 그런데 소정 씨가 어디가 그렇게 매력이 있길래 그래 미리 그래서 소문서부터. 뭐 외모야 뭐 그건 다 지눈의 안경이지만 근데 성격이 거의 정반대예요. 나이는 네. 그리고 그 집엔 이제 그 우리 저가에는 그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너무들 이렇게 자라났고 네. 이제 장인이 예술을 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저는 뭐 그 대단하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보수적이랄까 좀 이렇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좋아 보였어요. 아, 활달한. 네, 친구.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재미나게 이제 사셨는데 거기 또 태풍이 예, 몇 해 전인가 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죠? 네. 참 그거는 지금 횟수로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이제 3년 딱 작년 10월이면 3년이었으니까 수술을 한 지가 사실은 처음에 아직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길지만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는 이 배가 저도 지금 좀 말랐습니다만 요거보다 조금 더 쪘으니까 뭐 그때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 아내가 배가 그렇게 나와서 그거 어떡하냐고 말이지. 이게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배가 나오니까는 우리 주치의가 계세요. 그분이 예. 이제 한번 가보라고. 그 양반이 이제 이것저것 체크하다가 내시경을 안 보셨죠? 그래서 내시경 안 봤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봤는데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소위 폴립이라고 하죠. 혹. 네. 그게 이제 식도 뭐 몇 센치 여기서부터 몇 센치 밑에 그 혹이 있다. 네. 그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모양새가 조금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냥 띄워버리시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닥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띄러 갔죠. 네. 그걸 띄었을 때도 이제 그 내추럴심에서 한번 뭐 절도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거는 이제 잠깐 지나간 거고. 그런데 그 띈 자리에서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의사 표현에 의하면은 그냥 거기에 조금 아주 뭐 위로를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조금 진짜 조금 악성 기가 보인다. 저기 보인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뭐 직접 뭐 말을 못 하니까는 당신이 여자니 의사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신부 주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고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암 선고를 하는 겁니까? 아. 어? 궁금하잖아요. 네, 조금 네.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암 선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그때 순간에는 솔직한 얘기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보통 좀 이렇게 찹니다 사람이. 네. 내 성격이 좀 아주 좀 무서워요. 좀 이렇게 뭐랄까 아주 독합니다. 차갑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오히려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어요. 아, 암은 금방 죽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은 있구나. 아, 오히려 다행스럽다. 다른 거 같으면 금방 뭐 어떻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정리할 시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방송에다 말을 하고 그때 뭘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검사를 일주도 안 해. 아, 그 검사 기다리는 게 아주 그 기다리는 순간이 참 죽겠더만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수술하면 완치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다른데 전이가 됐을까봐. 아. 그거를 이제 좀 검사하고 그게 너무 참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그 위도 조금 잘리고 식도 끝이는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몇 센치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걸 잘라내고서 위를 당겨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술한 그 외과 의사는 저 아주 치료할 필요도 없다. 방사선 치료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좀 암 투병하신 분들이 들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실 정도로 예. 그 참 큰 고생은 별로 안 했죠. 근데 수술을 한 거는 대단히 했습니다. 40 몇 센치를 잘랐어요. 아이고. 여기 배꼽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사선을 팽 해가지고 돌으셨네.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흉부 수술은 그렇게 크게 한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끝나고 이제 다시 약을 내과 약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네. 오는데 그 약이 어떻게 좀 나한테 과중했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물 중독이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약물 중독이라고 안 그러고 뭐 알러지성 혈관염이라고 그러대요. 그걸로 재입원을 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60일 동안을 아무것도 뭐 다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이렇게 닌겔하고 영양제 먹어다 맞고는 60일 동안을 있는데 그때 마침 저 유학가 있던 그 뭐 저희 아들놈이 와가지고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그 병원에서 자고 이제 거기서 다녔는데 그 이미 갈 때가 됐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예. 그 병원에서 이 이별을 하려니까는 진짜 이 괜히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예, 그리고 예. 또 병원에서 다른 처치를 못 해요. 네. 더 이상 거의 더 이상 그래서 내가 퇴원하겠다 했더니 아니 나가라고 그래요. 뭐 거의 그때는 내가 볼 때는 포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왜냐면 간호사들도 들어와서 자꾸 위로만 하고 나가고 또 의사도 들어와서는 뭐 아픈 거 참지 마세요. 저 진통제 얼마든지 놔드릴 테니까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 이건 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저도 느끼기에 아 이게 죽는 건가 보다 하는 데까지는 갔었죠. 세상에. 그래서 벽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죽는 거. 하여튼 그게 그 혈관염은 그 무서웠습니다. 그거 이게 가서 이거 중독이 된 거. 뭐 관절이 쑤시고 뭐 배가 뒤틀리고 딱국지를 닷새를 계속하고 뭐 하여튼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암 고통보다도 그게 오히려. 네, 그걸로 아주 혼내. 그때 완전히 그냥 사람이 소위 우리 흔히 말해서 진이 빠진다 그러죠. 네. 기가 빠진다 그러죠. 기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내가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핑계로 집에 이 계단도 잘 못 올라가는 기운으로 퇴원해가지고 아들 보내고서 그러고서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했죠. 근데 이렇게 좋아지셨네요. 근데 최근엔 좀 도와줬는데 최근에 그 이 배탈이 또 나가지고 좀 아유. 지금 아마 좀 살이 좀 빠진 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유. 참. 그래도 그렇게 아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그 과정 중에서 아픈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 글쎄요, 그 뭐 나는 그게 제일 힘든 게요. 가족들이 신경을 쓰는 게 난 더 괴로워요. 왜냐면 간호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아픈 건데
가족이 힘들죠. 거기서 그냥 교대로 와서 그냥 저거 하는데 그거 참 못했지도 말이야. 내가 정신이 없고 뭐 이를테면 누가 왔다 갔는지 뭐 누가 어떻게 가냐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좀 맑았거든요. 뭐 정신 다 있는데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자고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뭐 자상하지가 못하니까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 지방 공연 그때 공연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급하죠. 그렇지. 병원에 놔야 되지, 공연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방 공연이 걸렸는데 그 잠이 바삭해도 깨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거기서 밤을 새고서 뭐 그 밤 공연인데 새지 말고 자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냥 기차에서 자지 뭐. 그런데 가다가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 거를. 아이고, 부산까지 가죠. 이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마산 가는 그쪽으로 가는 그 새마을호가 있어요. 보니까 딱 내렸더니 여기 대구예요 그랬더니 아주 깊이 아이고 어떻게? 대구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니 여기 종점입니다. 그랬더니 종점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마산에 구마고속으로 그 총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냥 이 시간이 다 되니까 그래서 환불을 직전에 몇 분까지 안 오면 환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 백화점 극장인데 그 뭡니까 그 CCTV에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골았다든 집에 이렇게 다거나 큰 병일수록 그렇게 병치레하게 되면은 참 본인은 가족이 물론 나와요. 가족, 주변이 완전히 집안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데 그때 한참 불편하셨을 때 그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인과 따님 지혜 씨 얘기를 들어보죠. 언제 다 했어 그런 거?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 숭보던 남편이 아프다니까. 정신없죠 뭐. 정신없었고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멍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물론 많이 울고 많이 걱정했죠. 그리고 아버지 또 곧 통증 때문에 막 괴로워하시는 거 보면 와 그렇게 강단지고 웬만한 거 아픈 거나 이런 거 잘 이렇게 좀 되게 잘 참으시고 이렇게 악우 힘도 세시고 막 이렇게 좀 그래도 단단하신 분이셨고 머리만 희지 굉장히 건강하셨더랬어요. 근데 이렇게 막 아프니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막 거의 이게 우는 것처럼 신경을 내시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아버지도 사람이고 저렇게 고통받으니까 진짜 그런 건 너무너무 연민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또 특히 엄마가 너무너무 이렇게 약해지는 거 보고 저희 엄마는 대장부 같은 여자거든요.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보스 같고 이렇게 웬만한 거에 안 울고 이렇게 좀 와일드하시고 통 크시고 이런 분이신데 하염없이 연약해지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 사람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약해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아버지 그 자리가 그냥 그 잔소리 많은 막 어쩔 땐 막 으악 귀찮아 막 이랬던 그 빨리 시집 가서 도망가야지 막 그런 생각도 했던 그 아버지 자리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는 선생님 대학 다니실 때도 그렇게 깐깐하셨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네. 대학 총각 때는 안 그렇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인기가 있었어요. 장난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습기는 없었어요. 제가요 그 자랄 때 이제 저 밑으로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 위하고 같이 지나지 않습니까? 제 누님이 안 계시고 이 젊은 고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할머니하고 어머니 여자는. 근데 잘 까불고 뭐 놀고 뭐 시작하다가 여자들 보면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습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2 때 처음으로 저희 그 그룹 미팅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왜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 그러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딱 모였는데 모든 걸 내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제 프로그램도 짜놓고 이제 노는 걸 해놨는데 문지방 넘어오는 발을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못 들고 끝까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 다 해놓고 얼굴은 보지도 그게 못하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난 또 발을 보고 놀라셔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습기가 없었어요. 근데 장난은 참 심했죠.
영화계에서도 뭐 장난 많이 친 거로 알려졌던데요. 근데 이 우리 저기 동료들이나 우리 조금 몇 년 후배들 뭐 그냥 같은 동료죠. 이제 그런 여자 배우들은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네. 야단치. 아니, 장난을 심하게 장난 심하게 해서 무안해서 울고 이제 그랬죠. 근데 저는 학생 때도 그 뭐 유행어도 많이 퍼뜨리고. 예, 그러셨다고요. 예. 하여튼 어떻게든 됐는지 응원단장을 뽑는데 원래 3학년에서 응원단장이 뽑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고전 그 응원단장 거 뽑으면은 그 뭐 학생회장만큼 뭐 거의 그 이상 대단했죠.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임성훈 씨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아 선배님 저 그 친구 응원단장 주시거든. 그 응원단장 하셨다면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뽑히긴 했는데 실제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공연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지만 저는 응원단장 같은 건 오히려 숙기가 없어서 못 한다. 자녀분은 어떻게 아까 그 따님하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그 두 분 다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닮았으면 그 연극에 뭐 연기에 대한 기질이 대단할 근데 텐데 그 어떻습니까? 아들놈도 연극 한다고 그럴까봐 좀 은근히 긴장을 했는데 이놈들이 학교 때 공부는 잘 안 하더니 뭐 지가 너 대학을 안 갈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하고는 얘기를 했대. 그래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아버지한테 야단맞을 거 얘기를 안 해. 그 왜냐면 그래도 뭐 난 딸은 뭐 그냥 오히려 대학을 안 갔으면 싶었는데 제가 연극을 하겠다고 연극과를 졸업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친구는 연극과 나온 걸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도 배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다행인데 예. 그 아들은 이놈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히려 또 근데 이놈이 공부를 보니까 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러니까 뭐 과외야 물론 안 했지만은 공부하라고 야 공부 안 하니 이 정도지. 뭐 무슨 뭐 그냥 저희 집 사람은 더 하지 나보다도.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그냥 그 모토가 그거야. 3살 때는 3살답게, 10살 때는 10살답게 그냥 그렇게 자라야지. 그 뭐 3살 때도 그런 거지 그냥 막 조이면은 안 된다. 억압식으로 안 하신다는.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제 근데 엄마하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뭘 하냐 했더니 하여튼 디자인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 계통인데 패션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다. 네.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사내 놈이 뭘 또 그런 걸 하나 하여튼 뭐 지가 하고 싶다니까 그 대신 뭐 등록금이 여기서 대학 다니나 외국 가나 비슷하니까 좀 싸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좀 대달라고. 따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연극과 나왔죠. 그러니까 뭐 성격이 좀 아드님하고 좀 다르고 좀 어떤 난 미워요. 아까 미워요? 나하고 똑같아. 성격도요? 네, 그래서 싫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그 집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이 시어머니 노릇 하고 다니고. 똑같네 그러면. 그 뭐 선생님도 그 저 김민기 씨 그 극단에 있었는데 김민기 씨가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도 제 어머니 제 딸이 지혜 없어요. 이렇게 떨고 왜 선생님 거기서 재 떠세요? 그리고 뭐 그 극단에서 분리수거할 게 뭐 있어요? 가 비닐을 가져와요 비닐로. 비닐봉지 있죠? 똑같네요. 그냥. 그걸 가져간다니까 백에다가. 그래가지고 분리수거하라. 그거 가져가서 다 담아가지고 나 좀 짜증나. 근데 왜 그러냐면 나만 그랬으면 나도 그래서 좀 피곤하게 사는데. 근데 외상은 또 잘 근대매요. 중국집 외상 같은 거. 그거는 옛날 외상 근게 아니고 네. 걔가 좀 그런 대웃기가 좀 있었어. 그럼 배짱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릴 때 여잔데. 어릴 때 아파트에 사는데 그 친구 같은 또래 친구가 그 중국집을 했어요. 근데 맨날 거기서 밥을 먹는 거야. 지가 먹고 싶으면 가서. 그리고 아줌마 엄마한테 받아요. 그러고서 오고 그랬다고. 그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유치원 다니기도 전인데. 세상에. 근데 하루는 뭘 잔뜩 먹고 왔대. 그래서 누가 사줬냐 그러니까는 이게 문을 보니까 방에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서 뭐 회식들 했나 봐. 아저씨들이 잔뜩 있더래. 근데 가만히 짜장면 값이 없어서 문을 열고 아저씨 노래 한마디 할 테니 노래하면은 짜장면 값 내줄래요? 그랬더니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귀여우니까 애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한마디 하니까는 이게 그때 뭐 저기 안녕하세요 그걸 이용했대. 그거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짱 이거까지 했대. 그랬더니 애들 귀엽다고. 그래서 뭐 무슨 뭐 다른 요리도 다 먹이고 그런 거예요. 참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거는 조금 그런 숫기는 좀 없어졌어 지금. 조금 없어지면서 좀 성격은 그냥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여자 오현경이라는 얘기를 뭐 별명을 지어줬다는 걸 보면 그 따님 지혜 씨가 네. 성품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네. 배우는 사실 그런 대범한 기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네. 자, 따님이 바라보는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 더 또 얘기 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깐깐하다는 게 막 불호령 떨어지고 아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무서운 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자상하시니까 매사에 정확하고 왜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서는 버스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거기에 서 계세요. 내가 맞는 거고 버스가 틀린 거니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면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만 계속 하시고 항상 정도를 지키시길 이렇게 당신도 그러시고 식구들도 사랑하는 식구들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게 무지하게 피곤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큰 것 같아요. 저희 제 동생이나 저나 잘 컸다면 제 자랑인가 아무튼 그리고 또 따로 살다 보니까 왜 시집가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꼭 어떤 그 어느 남자의 부인이 됐다기보다 살림을 따로 살게 되니까 아버지 말이 다 맞았었고 어머 맞아 이것도 아버지 말이 맞았고 이건 정말 내가 고집했던 건 이것도 아버지 말이 맞고 신기할 정도로 다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어른은 괜히 어른이 아니고 부모는 괜히 부모가 아닌데 그래서 살림을 따로 알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친구처럼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이렇게 아버지 딸 사이가 아닌 아버지를 하나의 남자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의 인간과 하나의 그 60대 남자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꾸 보게 되고 이해가 다 되고 아 정말 외로우시겠구나 그런 거 많이 생각하게 돼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 저 성북동 딸 지혜예요. 저 혼자 나가서 사니까 속상하셨죠. 근데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뭐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왔으니까 피장파장 아니겠어요? 이야. 예, 며느리 예뻐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호 잘 이렇게 다독거려줘서 잘 살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맨날 소화 안 돼서 고생하시는데 꼭꼭 씹어서 맛있게 잘 드셔서 좀 살 좀 찌세요. 그리고 저도 조만간 어느 집에 며느리가 되도록 반드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야. 아유, 주희 엄마네. 근데 철철 넘치네요. 근데 이 딸이 네. 이 시집을 갈 때 진짜 이렇게 참 하늘을 쳐다보고 이 눈물이 안 흐르게 하는데 지는 자유스럽게 살아야겠다 또 그러고 이제 뭐 나이도 드셨으니까 이제 혼자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갔지만은 네. 난 더 그게 마음이 아파. 아파. 그러니 막상 시집 갈 때 얼마나 아니 막상 시집은 가면 그건 좋지. 근데 혼자서 이게 막 그래서 별소리 다 했다고 해야 되나? 벌써 나가지 벌써 말라고. 어? 나가지 말라고. 아니 나가지 막 그냥 나중에는 딱 그 혼자 살던 아주 그 좀 나쁘게 된 사람들 얘기도 막 하고. 근데도 그냥 나갔더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또. 다 크면 요새 다 나가 살아요. 선생님, 아마 우리 오 선생님 같은 성품이 진짜로 무슨 딸 시집 보내 그러면 밤새 우실 것 같은 밤새 우지, 성격이에요. 딸내미. 그죠? 근데 진짜 싸움도 많이 했죠. 좀 아유 큰일 말을 다 바득바득 어떤 데 대들고 그러면은 아 속도 상하고 이놈한테 내가 그러고 가끔 하다 저는 또 그런 건 있어요. 그 연극 얘기하다가도 이론적인 거 나는 이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떤 때는 물어볼 때도 있잖아. 그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따님한테. 야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소위 그 동료 서로 그렇게 됐는데 떨어지니까 전화로 어떤 근데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저거 하다가 집에다 전화 좀 하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전화 목소리 안 들으니까 뭐 뭘 하나 하고 궁금하더라고. 집에 있을 때야 뭐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믿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저 어떤 계획이 이제 있으십니까? 글쎄 뭐 계획이라는 게 뭐 이제 며느리 보고 뭐 그러면 더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장가. 네 이제 결혼식을 곧 합니다 이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세대가 됐으니까 걔들 이제 행복하게 해줘야죠. 네. 오늘 저 시작하면서 장인 정신이라는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외고 올수록 한 인생의 그 연기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철저한 그런 완벽한 그런 주의로 살아오시면서 집에서는 조금 좀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 사랑으로 연기로 베풀어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에는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도덕과 예절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저 건강 정말 신경 많이 건강합니다. 쓰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주십시오. 한정된 시간 내 연구를 마치기요. 다들 뺀질 걷다 와놓고는 지가 제일 고생했어요. 연출부 서드 일을 하면서 제작부 일도 보고 하겠는데 말하자면 자기 비서 겸 심부름꾼 겸 난 아빠 같은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나가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결국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갖게 돼서 많이 걱정이 된단다.